포스코 인터내셔널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무역상사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미얀마 사태를 이력 날짜적으로 쭉 정리를 해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A1, A3 가스전 사업의 15%의 지분을 보유한 미얀마 국영 석유 가스 회사 모게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제재안이 발표돼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우리나라에 파는 건지 중국에 파는 건지 그게 확실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가스전에서 중국 쪽으로 가스라인 파이프라인을 설치돼 있다 이런 걸 봐서 국내에는 안 파는 것 같은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장래들은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보고 기간 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미칠 영향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게서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어,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우리도 많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무역 거래 관계로 매출 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 뭐 크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뭐 2억 2,900만 원을 설정했으며 단기 중 그레인 뭐몬 터미널 홀딩스 PT에 대해서 손상 차손 그 5,397 아니 100만, 1000만, 억, 10억, 53억 9,700만 원을 인식을 했다. 손상 차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고 향후 미칠 영향은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역시 반영되진 않았다. 확실한 것만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8조 5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2.4% 감소했는데 요건 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다가 그때그때 제가 정성스럽게 바꿔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올라갔죠? 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매출이 12.4%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88.5%가 증가했어요. 손익계산서에서 우선 보이는 것은 매출원가가 감소했기 때문인 거로 보이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어떻게 내려갔는가? 우리가 이제 원가 회계 손익계산서에서 이 정도를 보면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또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에는 스르프 손익 결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부터 좀 보여드리는 거로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에서 마이너스 표현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그 글자가 뉘어 있는 거는 제가 거꾸로 맞춰줬다는 뜻이고요. 회사는 그 이 재고자산의 변동 등 이런 이름으로 요 그 1번 MC 금액만 얘기를 했어요. 이러시면은 아니 됩니다. 그 표준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무역 회사가 남들 하는 표준식으로 안 하고 편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운영 경비는 25.1% 감소했습니다. 재료비는 매출원가 재료비는 13.4%가 감소했고요.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제품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어, 가공비가 30.7% 감소했고요. 요게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는 0.7%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0.7% 증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MC 매출 재료비의 상승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된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의 증가는 운영 경비를 크게 줄인 것이 원인으로 여기서는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운영 경비를 크게 줄였다. 나중에 그 또 좀 보죠. 운영 경비는 여기에서 25.1% 있지만은 큰 항목을 또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 및 제품이 상품 무역 상세니까 상품이 중심이죠. 24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945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재료 그 이 제품 생산하는 게 좀 있거든요. 원재료를 크게 확보를 했네요. 이 78억 분이 안 냈는데 1000억까지 했다는 얘기는 에, 이런 거는 뭐 잘한 걸 겁니다. 그래서 취급 상품을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 철강 원료, 그다음에 식량 소재, 친환경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구동 모터 코어, 팜 오일, 면방, 광물 자원 등 그러니까 종합무역상사니까 이 정도면 뭐 그 광물서부터 식량, 그 농업 수산물까지 수산물은 아니고 농업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광활하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제가 거꾸로 맞춰준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비교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준 거니까. PQ 총 제조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에서 현금이 603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603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거꾸로 945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갭이 1548억 원이나 오히려 갭이 커집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을 빼주더라도 그 차이는 1422억 9,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전년도가 맞다 그러면 요건 특별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추적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를 그래서 찾으면은 포스코 에너지 사업 결합을 한 거로 해서 원재료가 그렇게 늘어난 거로 보이네요. 포스코 에너지를 그 품었다. 동일 지배하에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역상 사가지고 마진 먹고
있고 그 규모는 큰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역 상사지만은 포스코 에너지가 짭짤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우리 밑으로 좀 넣어 주시오라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는데, 에, 이 별도 표시 데이터를 그 재고자산 명세에 따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요렇게 해가지고 그 별도 표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2년치만 하기 때문에 2년치만 했어요. 근데 재고 명세서상 제가 증감 데이터를 거기 허죠. 그게 2022년도는 맞는데 2023년도는 틀려요. 71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 평가 손실 금액 가지고도 어쨌든 별도 표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재고 명세서상 증감 데이터의 데이터는 뭔가 잘못 공시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봐서는 재고 명세서상 뭔가 그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어, 이는 사업 결합 시 재고에 제외되어 있던 평가 손실액 차이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합병을 하면서 인식이 된 게 재고조산 평가 손실이 있는 게 혹시 그 포스코 에너지의 그 장부 금액이 그 평가 손실 금액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음, 정확하진 않지만은 밖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해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데이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스루프 그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에, 다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생산 재료비를 매출 재료비화 해야 됩니다. 여기 그 매출 재료비화 하는 산식을 또 소개를 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3.4% 감소했어요. 그래서 1%더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상승으로 했었죠.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나오면은 이제 좀 깝깝해져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좀 진행하면서 스스로도 또 이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르폰율은 1%가 증가했고요. 그 운영 경비가 25.1%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뭐 이 손익 그 이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재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 상품보다도 제품에만 가공비가 배부되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원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 증가 원인을 오이의 감소로 인식했으나 스루풋 손익상에서는 재료비의 하락으로 우선 인식되며 2차 오이의 감소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재료비가 내려갔다. 스루풋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더 좀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다. 스루풋 손익은 재료비하고 경비하고 나눠서 생각하니까요.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스루풋 회계가. 그래서 운영 경비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뭐가 줄어들었느냐? 그러면은 인건비를 보면은 2,4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3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481명이나 증원을 시켰어요. 요게 이제 그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직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그렇게 내려가질 않았어요. 2.8%. 포스코 에너지가 약간 임금이 작았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인원수가 느는 바람에 그 인당 평균 매출액이라는 걸 좀 따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했는데 음, 그 한 사람당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금을 예를 들어서 1억 4천 주는데 자기 받는 연봉에 에, 일반 제조업이면 10배 이상은 해야 된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면은 그 14억 해야 되는데 이거는 167억이니까 한 100배 이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역상사는 상품 매출하는 데는 아마 그 100배는 봐야 될 겁니다. 기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진율이 작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반 보관비가 41.3%나 크게 증가했어요. 아니, 감소했어요. 이 큰 금액만 가져왔습니다. 1천억 원대 이상만. 지급 수수료는 4.1%. 그 운반 보관비가 크게 내려간 게 이제 운영 경비 내려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어, 인건비는 증가를 했죠? 네.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직원 수를 증가시켰을까?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만 포스코 에너지 합병이다. 그 결과 평균 임금은 하락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2.8%로 이 정도도 엄청 높은 건데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크게 떨어졌어요. 그 폭이 상당히 그 변동폭이 심한데 1년이 52주니까 그 52주 일주일에 한 번 회전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회전율 한 3, 4일 만에 1회전씩 한다. 거의 뭐 어, 재고 그냥 사가지고 바로 판매하고 뭐 그런 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E 생산성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거꾸로 47.5%.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크게 이 증가한 상징적인 생산성 표가 되겠습니다. ROI 그 재고 자산의 영업이익률도 영업 회수율도 올라갔고요. 레버리지율이 떨어졌어요. 그 좀 돈을 벌어서 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는 좀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뭐 제품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역방향이면은 사실은 제조업은 분식회계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에 대한 반등 추론은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이어야 하며 판매 가격도 상승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을 네 개의 그 매트릭스 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그 1, 2차 모순이 있잖아요. 그 모순에서는 수량으로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으로 나오면은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또 인상이 됐느냐, 아, 수만 가지 제품 상품을 취급하면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포스코 에너지 거만 여기서 그 공개를 했는데 LNG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거 다행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고물가 뭐 하는데 이제 석유 가격도 오른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LNG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2년에 너무 올라가지고 요게 이제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결국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127% 올랐을 때 그대로 물가에 반영하지는 못했죠. 한국가스공사가. 그래서 이제 그 2023년에 가스가료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그 가스 가지고 LNG 발전을 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기료를 많이 내고 있고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전기료 내리냐? 그건 또 아니다 일 걸 거예요. 이게 LNG 가지고 이쪽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98원 킬로와트당 팔았던 거를 이쪽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올랐으니까 더 높게 달라. 이렇게 팔았는데 요걸 좀 내렸어요. 그래서 어, 전기 판매 가격은 8.5%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비중이 이 포스코에서 12.9%에 해당합니다.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포스코한테 영향을 받은 것은 그 판매 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거로 돼 있으니까 전체로는 좀 보기가 어렵죠. 전체 12.9%의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LNG 가격은 하락했으며 전력 판매 단가도 하락은 했으나 상대적으로는 인상되었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1.1%뿐이 안 내려갔으니까 뭐 이게 단순 평균으로 뭐 봐도 그렇고요. 주요 사업인 무역 상품의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일하는 것이 변명이다. 할 수 있으면 분명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무역 상사의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하나만의 정보로도 한국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터이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그 취급 상품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전산 회사에 그거 못할 리가 없다 이게야 내 얘기는. 그거 분명히 전산화 다 돼 있을 거예요. 음, 이게 제 생각엔 그런데 그거 이 전산이 그 수기 시대도 아니고 전산으로 돼 있으면은 중분류 정도 잘 해가지고 아니면 대분류를 하든지 철강류 또 철강 제품이라든지 철강 원료라든지 석탄 뭐 이런 그 철강석 그다음에 뭐 석유 이런 거가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종합무역상사가 이게 오픈을 해줘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냐. 통계청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뭐 그 좀 이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적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다 내려갔는데 판매 관리비도 줄였는데 올해는 좀 올라간다고 2.5% 정도. 우리나라 요거는 경제 성장률 그냥 그거를 그 예측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날 거다. 50%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그러더라도 한 33조는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 조금 더 그렇게 되면은 1% 정도 늘어나는 거로 어,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매출원가 31조 1,500억은 이게 뭐 생산 재료비지만은 이제 상품 매입 그 투입 금액도 포함하는 거겠죠. 15% 증가시켜야 되고 가공비 또 있으니까 2.5% 요것도 2.5% 오르는 거. 그리고 재고가 6% 증가했었는데 5%만 증가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무역상사 전망률에 대한 판단이 세계적 상황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능력일 것이다. 문의 아닌 분석자는 보수적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볶는 거예요. 이 15% 증가 뭐 이런 거에는. 그래서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나온 금액하고 뭐 영업 사고 방식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결론은 뭐 우수리 떼고 33조 하자. 음, 그러면 1조 4천억을 남는다. 실적은 9,500억이지만 우리가 1조 4천억을 2023년에 내보자. 재고가 5% 증가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재고를 5% 감소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조업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스루포트 패러다임도 똑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운영경비 2.5% 상승한다고 봤고, 영업이익도 50% 정도 이 전년 실적보다 올린다 했을 때 이것도 요거만 가지고도 33조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준으로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15% 정도 또 그 늘리면은 유사하게 나옵니다. 요 경우에 약간의 이 이익률을 스루퍼 레이트율을 0.5%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스루풋은 차이가 그 33조가 아니고 32조 9천 정도 여기 이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33조로 올리긴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32조 9천억 1천억 차이는 그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회전율이 62.8회전 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75회전까지 했으니까 65회전까지 결과를 도출했을 때 34조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영업이익이 더 작았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런 통계적인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풋은 이익이 증가하고 그리고 판매액가는 높게 나온다. 재고를 감소시킨 기업의 그 판매 가격은 그래서 깎질 말아라. 내가 얘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재고를 증가시킨 기업의 이 판매 가격은 좀 깎아라. 인플레를 조장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관 재고 증가는 이 물가까지 오르게 만드는 그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스루프 사고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어, 1조 4,89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수익률로 따지면 15.6%그 현금 수익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MS는 전 사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1조 4천억이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그 2조 2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그게 이 캐펙스 그 비유동자산의 투자 2조 9천억 이게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간 거로 인식을 하는 건데 흡수 합병을 하면서 돈 주고 거기를 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포스코 에너지를 그렇게 이제 현금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자유현금 흐름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채권자한테 5,800억을 더 빌려갔습니다만은 그 레버리지는 줄었어요. 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2020년도에 레버리지율이 50%면 경영권을 뺏기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채권은행한테. 그러니까 합병한 이유가 거기가 자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입을 합병해놓고 차입을 자산이 많으니까 자산 기준으로 해서 그 차입할 돈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자산이 많으니까 자산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더 빌렸다. 요런 기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그 뭐 돈이 1조 4천억 나간 거로 이렇게 되는데 요 내역은 여기 가장 크게 돈이 나간 게 에, 여기서는 이 돈이 나간 거로 되지만은 자본 변동표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로 되죠. 1조 6천억. 이게 이제
포스코 에너지의 그 사업 결합해서 자본금이 들어온 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현금 흐름표로도 일치시켜서 검증이 됩니다. 주가는 43,850원으로서 전년 2023년 초보다 22,700원이나 크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 그 따지는 것은 그 두 가지 임팩트 1, 2가 있는데 이건 내려갔어요. 미래가 지표 임팩트상으로 주가는 하락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PBR로 보면은 1.38이 되겠죠. 장부 가격 대비 138%가 올랐다. 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70% 나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UBS만 눈에 띄는데 7.1%. 그러면 한 77%니까 한 77%니까 나머지 23%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 증권회사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개미들도 많이 들어와 있겠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좀 높은 것은 뭐 일은 넘었으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